당신은 지금 매일 공부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그 공포, 책을 읽었는데 덮는 순간 다 사라지는 또 그 허탈함. 그게 당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뇌가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조용히. 뇌는 당신이 집어넣은 정보를 몰래 골라내서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들을 24시간 안에 조용히 삭제해버립니다. 아무리 오래 앉아서 공부해도 기억에 안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당신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걸 모르면 평생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뇌가 정보를 지우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뇌는 감정이 없는 정보는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바로 버려버리는데, 이건 뇌 과학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던 날은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나는데, 어제 교과서에서 오은 단어는 오늘 아침에 이미 사라져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거든요. 뇌는 딱딱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이 담긴 경험을 저장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이 내용이 내 삶이나 내가 이미 아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감정이 붙고 연결이 생기는 순간 뇌가 이건 버리면 안 되는 정보라고 판단해요. 뇌는 따로따로 있는 정보보다 서로 연결된 정보를 훨씬 잘 기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단어 하나를 따로 외우는 건 어렵지만 10개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면 오히려 쉽게 기억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걸 배울 때 이미 아는 것과 연결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낯선 과학자 이름을 외울 때 발음이 비슷한 익숙한 단어를 떠올리거나, 새로운 역사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사건 옆에 갖다 놓는 방식이 뇌가 가장 좋아하는 저장 방법이에요. 이 연결고리가 많아질수록 나중에 단서 하나만 떠올려도 연결된 정보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상태가 됩니다. 두꺼운 책이나 긴 글을 빠르게 이해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숫자를 찾아야 하는데, 연도, 나이, 비율, 순서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이 전체 내용의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숫자를 먼저 잡으면 복잡해 보이던 내용이 갑자기 한눈에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인물을 공부할 때 태어난 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시기, 주요 업적의 순서를 먼저 파악하면 나머지 세부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그 뼈대에 달라붙습니다. 처음부터 세세한 내용을 다 읽으려는 건 시간만 버리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공부가 진짜 끝났다는 신호는 딱 하나입니다. 배운 내용을 종이 한 장의 그림처럼 정리할 수 있을 때예요. 머릿속에 아직 뒤죽박죽이라면 이해한 게 아닌 거예요. 한 장에 깔끔하게 그릴 수 있어야 그 지식이 진짜 내 것이 된 거거든요. 지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 다른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식의 주소를 붙여두면 필요할 때 훨씬 빠르게 꺼낼 수 있고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속도 자체가 빨라집니다. 역사 사건을 공부할 때 이게 돈 문제인지 권력 싸움인지 문화 충돌인지를 먼저 분류하고 비슷한 패턴의 다른 사건과 묶어서 이해하면 공부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미 있는 서랍에 집어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 외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수학이 발전한 역사를 보면 이 원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자연수에서 시작해서 음수, 분수, 허수를 발견한 과정이 결국 우리가 갇혀있던 경계를 하나씩 발견하고 넘어온 역사거든요. 학문이 커지는 방식과 우리가 지식을 쌓는 방식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럼 지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딱 네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현상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눈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보는 습관이 쌓이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같은 걸 봐도 더 많은 걸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식의 입구예요. 두 번째는 개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읽는 능력이에요. A를 알면 B가 왜 그렇게 됐는지가 보이고, B를 알면 C가 예측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 능력이 생기면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공부가 갑자기 쉬워지는 느낌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오거든요. 세 번째는 지식을 종류별로 나눠서 정리하는 능력이에요.
새로 배운 내용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를 파악해서 기존 지식의 서랍에 집어넣는 건데, 이게 되면 외울 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나중에 꺼냈을 때도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의 주소를 붙이는 작업이에요. 네 번째는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높은 단계인데, 이 능력이 없으면 복잡한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만 보게 되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것과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모순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가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쌓이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지고 배운 것이 다른 분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지식이 지식을 끌어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게 공부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아지는 진짜 출발점이에요. 공부는 지식을 머릿속에 쌓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 경계를 조금씩 밀어내는 과정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 하나를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와 연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